폭스바겐 파사트 B6는 가격, 기술, 상대적인 신선함의 조합으로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모델은 과도기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새로운 기술은 완전히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VW 파사트 B6에는 중고 사본을 구입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구성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신뢰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모델은 구매 옵션으로 간주할 만큼 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살펴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아보려면 계속 읽어보세요. 파사트 B6에는 표준 세단 및 스테이션 외관 차체 외에도 4도어 쿠페인 파사트 CC라는 특별 개조도 있었습니다. 이 버전은 기술적으로는 동일한 B6이지만 외관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장비가 더 풍부합니다. 본체는 아연 도금 처리되어 있으나 도장이 약합니다. 후면 아치, 전면 도어 하단 및 부서진 부분이 매우 활발하게 부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부식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고무 실 부분의 뒷문을 확인하십시오. 오랫동안 세차를 하지 않으면 이곳에 쌓인 먼지로 인해 도장면이 완전히 지워집니다. 이러한 약점을 알고 있으면 특수 장갑 필름으로 문제 영역을 덮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수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가솔린 엔진. 폭스바겐은 다양한 엔진과 그 수정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 단 2개만이 오래되고 오랜 테스트를 거쳤으며 나머지는 진보적이며 자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부는 매우 무해하지만 하나님은 깨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시작합시다. 1.6 MPI, BSE, BSF 102마력. 파사트 B6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분사 기능을 갖춘 간단하고 안정적인 8밸브 엔진입니다. 신뢰성에 대한 균형은 저전력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러한 엔진을 갖춘 파사트는 수리 및 연료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시에서 10리터 미만의 소비량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진동입니다. 2가지 소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공장 펌웨어, 제어 장치를 플래시하여 유유 속도를 높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흡기 매니폴드의 균열 및 공기 누출로 인한 불안정한 작동, 3중 움직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20만 km를 달리면 기름진 식욕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일실과 피스톤 등을 교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지 관리를 잘하면 베스의 엔진의 잠재력은 큰 수리 없이도 40만에서 50만 킬로미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BSF 버전은 압축비가 10.3, BSE 10.5으로 감소되었으며 더 낮은 환경 기준인 요로 2 또는 3, BSE 요로 4, 2008년 이후 요로 5를 준수합니다. 이러한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연료가 부족하고 환경 기준이 낮은 개발도상국 시장으로 보내졌습니다. 2 버전 모두 타이밍 드라이브는 벨트 구동 방식입니다. 1.6 PSI, 별레프 115마력. 직접 분사로 더욱 강력한 엔진. MPI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엔진은 98 휘발유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연료 품질이 낮을 경우 견인력이 감소하고 소비가 증가하여 엔진 점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분사와 고품질 휘발유를 사용하면 100당 8리터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흡기 밸브를 통과하는 공기만 통과하고 블록헤드가 더 심하게 냉각됩니다. 그 결과 밸브에 심각한 탄소 침전물이 발생하여 출력이 저하되고 작동이 불안정해집니다. 청소 작업 비용이 많이 듭니다. 타이밍 체인과 텐셔너가 위험합니다. 후자는 실패할 수 있으며 체인 스트레칭과 함께 값비싼 정밀 검사를 유발합니다. 타이밍 키트를 교체하는 데는 예비 부품을 포함해 약 $300가 들며 결과를 없애려면 비용의 0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덜프는 2008년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1.6m 엔진이 장착된 패세트 B6를 찾고 있다면 더 적은 전력과 더 높은 소비량에도 불구하고 MPI 버전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1.4T사이, 헥사 122HP, CDK 150HP. 볼륨은 작지만 전력은 낮습니다. 직접 분사로 이전 엔진의 모든 단점을 거의 반복합니다. 터빈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엔진 오일의 품질에 민감한 추가 예비 부품입니다. 따라서 칩 튜닝 가능성이 있는 추가 전력이 장점입니다. 리소스를 손상시키지 않고 최대 150pp까지 칩을 만드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직접 분사 기능을 갖춘 모든 6세대 패세트 엔진은 옥탄가 98의 가솔린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흐름, 연료 펌프 및 점화 코일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이코퓨얼 접두사가 붙은 1.4T식트기에는 다소 드문 수정이 있습니다. 모터는 메탄으로 작동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에서는 연료 탱크가 31리터로 줄어들고 21입방미터의 추가 가스 실린더가 설치됩니다. 엔진은 연료 유형뿐만 아니라 다릅니다. 피스톤 시스템이 간직가스 110의 높은 옥탄가를 견딜 수 있도록 단조 피스톤을 설치했습니다. 터빈에는 더욱 강력한 KKK03도 설치되었으며 2턴 TBS 기계식 압축기가 보완되었습니다. 이중 슈퍼차저와 다양한 공장 ECU 펌웨어 덕분에 출력이 150마력으로 증가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메탄 주유소가 있는 경우 구입하는 좋은 옵션입니다. 1.8T사이, 시대비 152마력, BZB, 시대어 160마력. 이 엔진을 탑재한 VW 패세트 B6의 거의 40%가 판매되었습니다. 광고 2045개 중 766대. 이 엔진은 이전 세대 B5에 탑재된 엔진과 완전히 다르다. EA888 시리즈의 완전히 새로운 유닛입니다. 모든 혁신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BZB로 명명된 1세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체인의 전통적인 문제 외에도 밸브의 코킹이나 매니폴드의 잘못된 수월 플랩으로 인해 속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패세트 B6에는 현대화된 2세대 1.8T사이가 병행 장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변경 사항 목록에는 엄청난 오일 식욕의 원인이 된 새로운 피스톤이 포함됩니다. 얇은 오일 스크레이퍼, 피스톤 링과 작은 배수구는 빠르게 코크스가 되고 더러워지면 오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문제는 2011년 말에야 해결됐지만 이미 파사트 B7의 시대다. 오일 질병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엔진 오일의 품질을 무시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것보다 2배 더 자주 유지 관리를 수행하십시오. 일부 소유자는 1세대 BZB 엔진에 피스톤을 설치했습니다. 문자 명칭의 차이. 시대 160마력. 그리고 유로 5. 시대입이 유로 4. 152HP로 다운그레이드 된 펌웨어가 다릅니다. 오일 화상이 있는 경우 서두르지 말고 피스톤을 교체하십시오. 또 다른 이유는 오일 분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2.0 FSI, BVzt 150마력. 타이밍 벨트 구동 장치를 갖춘 대기압 가솔린 엔진. 후자는 9만 킬로미터마다 교체해야 하지만 구부러진 밸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기간을 10에서 2만 킬로미터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콜드 스타트 문제가 있었지만 2007년 이후 엔진 제어 장치용 새 펌웨어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점화 플러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교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BV 지수가 있는 2리터 엔진은 98옥탄 가솔린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유로 4 표준을 준수합니다. 품질이 낮은 연료와 오일을 사용하면 밸브에 탄소 침전물이 형성되고 피스톤 링이 형성됩니다. 증상, 불안정한 작동 및 엔진 오일의 높은 폐기물. BVZ라는 명칭의 2.0 FSI는 라틴 아메리카 시장을 위해
개발되었으므로 유로 2 및 95 가솔린 표준에 맞춤형입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가스 재순환을 위한 EGR 밸브가 없습니다. 촉매 없음. 다른 유형의 점화 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개가 아닌 2개의 람다 프로브. 자동차 구입 직후에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분사 펌프 푸셔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은 저렴하며 20에서 25달러, 시기 적절하지 않은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400에서 500달러입니다. 이 드라이브는 2리터 패세트 B6 엔진의 설계 결함입니다. 실패하면 캠축이 손상되고 연료 분사 펌프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푸셔의 수명은 서비스 품질과 적시성에 따라 60에서 12만 킬로미터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타이밍 벨트를 교체할 때마다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TFSI, XX, BWA, BPY 200마력. 언뜻 보면 이 엔진은 터빈이 있다는 점에서만 이전 엔진과 다릅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대신 주철 실린더 블록, 다양한 크랭크 샤프트와 피스톤, 새로운 16밸브 실린더 헤드, 기타 캠샤프트 및 밸브.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엔진이지만 문제는 동일합니다. 탄소 침전물 또는 결함이 있는 크랭크케이스 환기 밸브로 인한 오일 연소, 캠축 체인의 늘어짐으로 인한 디젤, 신뢰할 수 없는 분사 펌프 푸셔 및 N249 터빈의 바이패스 밸브로 인한 전력 손실. BPA라는 명칭은 미국에서 온 패세트의 표시입니다. 이러한 모터는 미국 환경표준 ULV를 준수합니다. 2.0 TSI, 코드웰, CC의 200마력. 2008년에 터스를 대체했습니다. 구조적으로 1세대 1.8 TSI 엔진, BZB를 기반으로 합니다. 체인 스트레칭과 코킹 경향 등 조상의 모든 문제를 반복합니다. 탄소 침전물로 인해 고장나는 흡기 매니폴드의 수월, 플랩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시시테 지수가 있는 미국 버전의 모터가 있습니다. 3.2 FSI, SZ250HP 및 3.6 FSI, 벨브이 280HP, BWS 300HP. 중포로 넘어갑시다. 크고 강력하며 안정적입니다. VR6 엔진을 탑재한 6번째 파사트에는 모두 3호션 사륜구동이 탑재됐다. 그들은 하나의 엔진 시리즈인 E390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브트윈 엔진과 인라인 엔진의 혼합입니다. 캠버 각도가 가장 낮고 엇갈린 실린더를 갖춘 주철 블록입니다. R36, 코드 BWS의 가장 강력한 버전은 판매에서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3.2리터 엔진조차 드물며 전체 제한의 0.5%에 불과합니다. 2045년 중 10개. 잠재적인 문제 중에는 크랭크 샤프트 실이 누출될 수 있고 배기 시스템의 유체가 축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특징은 추운 계절에 저속으로 운전할 때 일반적입니다. 자동차가 시동을 멈추고 운전하려면 자동차의 성에를 제거하고 배기구에서 물을 빼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주차 전 난방을 켜서 결로를 증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급진적인 소유자는 배기 시스템의 작은 구멍을 뚫기도 합니다. 디젤 엔진. 디젤 유닛을 포함한 패세트 B6 판매량은 20%를 약간 넘습니다. 2045개 광고 중 437개. 그중 약 15%는 오래되고 오랜 테스트를 거친 1.9 TDI, 437개 중 62개, 이고 나머지는 2.0 TDI입니다. 그러나 항상 VW와 마찬가지로 후자의 경우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자체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1.9 TDI, BKC, 100C, 브레스베고 마력. 이 엔진은 신뢰성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는 종종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부 애프터마켓 구매자는 구매하기 전에 기본적인 진단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터가 시간 테스트를 거쳤으며 파손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1.9 TDI 리소스는 개입 없이 40만 킬로미터 이상이지만 이것이 현실이 되려면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킬로미터마다 정기적인 유지관리, 고품질 모터 오일, 원본이 아니라면 VW504, 507 사양을 갖춘 좋은 아날로그입니다. 인젝터 펌프를 시기적절하게 교체합니다. 조이면 시트가 헐거워져 연료가 오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자동차의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 오일 레벨이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평범한 마일리지 계산을 잊지 마세요. 새 인젝터는 가격이 비싸지만 개당 $800, 운이 좋게도 지능적인 기술자를 찾을 수 있다면 드물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캠축캠은 위험하며 품질이 낮은 엔진 오일로 인해 가장 자주 마모됩니다. 유압 보상기와 함께 교체해야 합니다. 1.6 TDI, KC 105마력. 이 엔진은 2009년에 기존 1.9 TDI PD를 대체했습니다. 유일한 공통점은 말의 수, 105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리터 E189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다른 엔진입니다. 피에조 인젝터가 장착된 커먼 레일 연료 시스템은 인젝터 자체의 비용을 제외하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2.0 TDI, AZV, 뱀의 136마력, BMP, BKP 140마력, 뱀R 170마력, 2.0 TDI, CBAB 140HP, CBAC 143HP, CBBB 170HP. 이 2리터 디젤 엔진은 2008년에 위에서 설명한 엔진을 대체했습니다. 주요 혁신은 펌프 인젝터에서 피에조 인젝터를 갖춘 바시의 커먼 레일 연료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엔진은 40만 킬로미터 이상의 서비스 수명으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AC라는 명칭의 모터는 펌웨어에서만 CBAB와 다릅니다. CBBB의 가장 강력한 수정에는 대형 보어 구어너 BV43 터빈, 전자기 인젝터, 다른 ECU가 있으며 흡기 매니폴드에 소용돌이 플랩이 없습니다. 후자는 차세대 디젤 장치의 140, 143마력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체될 수 있습니다. 전염. 파사트 B6에 장착된 기어박스는 달랐지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악명 높은 DSG였다. 두 개의 클러치가 있는 자동 로봇 기어박스는 변속 속도 측면에서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원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5년 동안 제조업체는 잼을 제거하고 보증에 따라 상자를 교체해왔습니다. 건식 클러치가 장착된 가장 문제가 많은 자동 변속기 DSG DQ200은 1.8리터 미만의 주니어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폐세트에 설치되었습니다. 나머지에는 습식 클러치가 장착된 내구성이 더 뛰어난 DQ250 또는 아이전의 클래식 유체 역학 일본식 자동 TF-62센이 장착되었습니다. 많은 고장 덕분에 기술자들은 이미 DSG 박스를 진단하고 수리하는 데 능숙합니다. 개선된 부품이 출시되었고 대부분의 박스는 이미 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DSG가 탑재된 중고 VW-B6를 선택할 때는 우선 고품질 진단 및 확인된 서비스 문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화된 예비 부품이라도 오일을 교체하지 않고 가혹한 작동 조건에서는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함이 있는 DSG의 주요 증상. 급격한 가속. 저속 주행 시 충격이 발생합니다. 가속할 때 딸깍거리는 소리나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교통 정체 시 눈에 띕니다. 3단 기어에서 4단 기어로 급격하게 변속하는 경우 어쨌든 수리 비용이 많이 들고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 TF-60SN 기계가 문제없는 작동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수명은 몇 배나 길지만 고품질 오일과 부드러운 운전 체제를 사용하여
규제된 유지 관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요 결론은 자동 변속기에 대한 철저한 진단 없이는 VW 패세트 B6를 구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단과 6단 수동 변속기가 있습니다. 선고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지만 플라이휠과 클러치 형태의 관련 부품이 있습니다. 후자의 자원은 방화 착취의 결과로 여러 번 감소됩니다. 실은 10만 캄 후에 누출될 수 있습니다. 이중 질량 플라이휠은 가격이 2배나 높으며 거의 모든 디젤 엔진에 설치됩니다. 보류. 이전 세대 B5에 비해 프론트 서스펜션이 단순화됐다. 멀티링크 대신 일반 머퍼선 스트럿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후면에서는 반독립형 빔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엔진 및 DSG의 잠재적 문제를 배경으로 세시는 전혀 귀찮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산 첫 해에는 전면 하단 컨트롤, 암의 무음 블록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30에서 4만 킬로미터 후에 실패했습니다. 2008년에는 강화형으로 교체되었습니다. 2차 시장에서는 리소스가 이전에 설치된 예비 부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본에서 전면 서스펜션은 10만 캠, 후면은 20만 캠을 견딜 수 있으며 판매 전에 3시가 중국 볼 및 무음 블록으로 업데이트된 경우 10에서 3만 킬로미터에 충분합니다. 4모션 사륜구동은 매우 드물지만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홀덕스 커플링은 매우 안정적이며 6만 킬로미터마다 오일을 교체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브레이크, 조향 및 전기장치. 이러한 구성 요소에는 기계적인 문제보다 정기적인 문제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스티어링 칼럼 오류 메시지는 LV 잠금 장치에 오류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용기와 납땜 인두, 인터넷에 연기가 있다면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이러한 수리에 대해 최대 $500를 청구할 것이며 공무원은 스티어링 칼럼 어셈블리 전체를 교체할 것입니다. 파사트 B6에 탑재된 전자핸드 브레이크 역시 전자부품의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렴한 $5부터 내부 전원 버튼이나 캘리퍼스의 전기 드라이브, 개당 $30부터 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스티어링 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률은 주로 레이키의 생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들 중 적어도 3명이 있었습니다. 생산 첫 해에는 40에서 5만 킬로미터 후에 스티어링 휠을 강하게 두드려 보증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고 조건에서도 렉 수리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긴 기사의 마지막 부분까지 도달했다면 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패세트라도 다룰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폭스바겐 파사트 B6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차 시장에는 많은 제한이 있지만 모든 제한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기계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때로는 변덕스럽기 때문에 적절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모든 소유자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파사트 B6는 비즈니스급 편안함과 고품질 자동차를 운전하는 즐거움을 적절한 시작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가장 안전한 옵션은 1.6리터 엔진과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스트립다운 패키지를 사용하면 가장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젤 엔진은 신뢰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적절한 역동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고 6세대 패세트를 구입하는 것은 품질 진단 비용을 절대 절약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먼저 엔진과 자동 변속기를 점검해 보세요. 잘 선택된 카피는 성가신 작은 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독일 자동차 산업의 품질을 느낄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